이렇게 먹는 게 매일 건강에 가장 좋다고 모두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절 몸에 좋게 먹을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어요. 음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시는 시간과 방식이 신장에 과부하를 줄여요. 음식은 바꾸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어느 아주 평범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아침.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생에서 이미 수천 번 지나쳐온 다른 아침들과 똑같다고 느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바닥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그러다 문득 멈춰 섭니다. 변기 안의 물이 평소처럼 맑지 않습니다. 표면 위에 작고 얇은 거품들이 맥주 거품처럼 잔잔하게 떠 있습니다. 물을 내립니다. 거품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어제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럴 거야. 아니면 좀 피곤해서일 거야. 그리고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에게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증상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거의 언제나 똑같이 이어지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병은 아주 요란하게 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와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지하수처럼 말입니다. 땅이 꺼지고 나서야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알게 됩니다. 신장은 그런 장기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즉시 쓰러뜨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묵묵히 일을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남은 것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루, 이틀, 10년, 20년. 그러다 지치고 약해지고 서서히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대개 아주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저는 비 오는 차가운 밤에 병원에 오셨던 72세 남성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신장이 아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스꺼움과 극심한 피로, 그리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은 두 다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4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긴 있었죠. 요즘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저를 한동안 말없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피곤해지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여러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생리적인 변화와 질병의 신호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 경계가 가장 쉽게 오해되는 곳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그 여과 장치가 혈액 속의 단백질을 붙잡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 여과 장치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물과 만나 흐름을 타면 거품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삭임입니다. 외침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경고, 격렬한 통증에만 익숙합니다. 반면에 작은 신호들은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약을 하나 더 먹고 잠을 조금 더 자거나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손상이 충분히 오래 누적되면
회복 가능성은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신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여과 구조가 너무도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섬유화되고 흉터가 생기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초기 단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신장은 여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회를 준다면 말입니다. 그 기회는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되지도 기계나 주사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켜봐 온 많은 경우에서 변화는 일상 속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습관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리학을 믿습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몸속의 조용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통해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도와주면 신장은 숨을 돌릴 시간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너무 극단적으로 관리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끊어냅니다.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몇 주 동안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극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꾸준함을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 저는 위장이 약해서 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드시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를 매일 유지할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들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면서 예전에 소변에서 거품을 본 적이 있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오래 남아있던 적이 있고 충분히 자고도 피곤함을 느낀 적이 떠오른다면 저는 당신이 두려워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판단하지도 부정하지도 말고 차분하게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당장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장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이 가장 조용한 장기가 스스로를 혹사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갈 것입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겁주지도 않고 허황된 약속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환자들과 함께 지나온 것들에만 근거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김에 저는 당신이 신장을 집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사람의 노동자라고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 계속해서 일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떠안고 식사가 들쭉날쭉하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을 조금 덜 효율적으로 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금이 시간이 길어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이 소변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신장은 몸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에 있는 기관입니다. 수분의 양, 염분의 양, 혈압을 조절하고 심지어 수면과 낮 동안의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이 조용한 염증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할 때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노년층에서 자주 보는 것은 아주 익숙한 습관들이 이어져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식사를 해서가 아니라 맞지 않는 조합이 수년 동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짠 음식, 낮에는 물이 부족하고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조금씩 자주 사용하는 것. 각각은 크지 않아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신장이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할머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적게 드시고 기름진 것도 단 것도 피하시며 매일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오후부터는 물을 안 마셔요. 이 말은 많은 분들께 아주 합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몸의 수분이 오랫동안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신장은 평소보다 더 농축된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여과 다니 안의 압력은 높아지고 조용한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몸이 균형을 맞추려 할 때 신장은 더 세게 일을 해야 하고 결국 당신은 다시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물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장은 극단적인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두 끊기, 전부 피하기, 참기. 같은 방식은 신장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원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 입맛을 잃을 정도가 아닌 적당히 싱거운 식사,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휴식이 아니라 규칙적인 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염증은 항상 아픈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붓고 뜨겁고 빨갛고 아플 때만 염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서는 염증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고 은근히 타오르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신장 안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혈관들은 매우 가늘고 섬세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수축되면 신장을 지나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신장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과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을 느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항상 무거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피곤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절대로 긴 금지 목록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세요?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물 마시는 시간, 아침과 저녁의 습관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주 조금씩 조정해 나갑니다. 변화는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 유지되면 신장은 점점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수치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멈춥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멈추는 것 자체가 큰 성공인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장은 오늘 했더니 내일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몇 달, 몇 년에 걸쳐 회복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검사 수치를 보기 전부터 당신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예전처럼 오래 남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신호들입니다. 바로 그런 신호들이 신장이 더 부드럽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사 속에 들어 있으며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이 맞지 않으면 신장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저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익숙한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건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바로 그 말 때문에 어떤 음식들은 매일의 식탁에 아주 당연하게 올라옵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에게 있어서 좋다는 것은 음식 그 자체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그 선택이 수년 동안 반복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음식군이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가까운 음식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드십니다.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신장이 조금 더 그리고 또 조금 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는 한 환자분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음식 자주 드시나요? 그분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매일 먹어요.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드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아침에 공복에 먹어요. 흡수가 잘 되라고요. 그 대답 때문에 저는 꽤 오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신장은 무엇이 좋은 음식이고 나쁜 음식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담에 반응할 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먹으면 몸이 아주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거나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신장으로 쏠리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많으며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과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한 번에 몰아서 먹거나 많은 양을 반복해서 먹게 되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느낌이 여전히 아주 정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고 메스껍지도 않으며 뚜렷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다만 몇 시간 뒤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갈증이 심해지거나 저녁 무렵 다리가 약간 더 잘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 미세해서 아침이나 점심에 먹은 음식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60이 넘은 한 남성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식사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붉은 고기는 거의 먹지 않고 주로 콩류, 채소, 곡물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누구나 아주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신장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조합과 먹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매우 건강해 보이는 식사를 했지만 양이 꽤 많았고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상대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대사산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과 단위의 압력을 높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수백 번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설명하자 그분은 무척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이면 신장이 더 편할 줄 알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신장이 편하냐, 힘드냐는 음식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식사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고르게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더 긴장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끼에 영양을 다 채워야 한다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끼는 든든하게 드시고 나머지 끼니는 아주 적게 드십니다. 느낌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장에 큰 부담의 봉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봉우리들은 당장 통증을 만들지는 않지만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어떤 것도 완전히 끊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식의 조언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분배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난 시간에 먹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고 무엇보다도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몇 시간 동안의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식사 후에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약간 붓거나 평소보다 유난히 갈증이 심해지거나 피로가 오래 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그 신호를 바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들을 함께 먹었을 뿐인데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마주하는 문제이며 아주 조금만 바꿔도 몇 주 안에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지내오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의 음식 하나하나는 잘못 먹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음식들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게 있어서는 그 조합이 때로는 개별 음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먹는 건 다 몸에 좋은 것들인데 왜 신장은 계속 힘들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더 이상 음식 목록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음식들이 한 끼 안에서 하루 중 같은 시간대에 수년 동안 어떻게 함께 만나왔는지를 봅니다. 신장은 음식을 보지 않습니다. 신장은 소화 이후 혈액 속으로 들어온 것들만을 봅니다. 2가지나 3가지 음식이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긴장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통증을 만들지도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한 형태의 피로를 쌓아갑니다. 아주 익숙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식사 중에 실제로는 신장에게 매우 무거운 식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에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고 여기에 소화가 어려운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는데 마시는 물의 양은 적은 경우입니다. 식탁 위에서는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초과 근무와 같은 식사입니다. 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담백한 것만 먹어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한 끼에 여러 가지를 조금씩 드시는데 그것들이 합쳐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 과잉 미네랄, 여러 대사산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나쁜 음식은 없었지만 그 조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반응이 식사 중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몇 시간 후, 때로는 며칠 뒤에 나타납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조금 무겁고 다음날 아침 몸이 더 둔해진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를 날씨 탓, 나이 탓, 잠을 못 잔 탓으로 돌립니다. 전날 식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장은 누적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한 끼는 작은 부담을 만듭니다. 작은 부담 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수년 동안 쌓이면 신장은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기능이 꽤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꼭 짚고 싶은 아주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 번에 많이 먹어 최적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말로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생리학은 그렇게 극단적인 최적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 특히 신장은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구성이 단순하고 소화가 쉬운 한 끼 식사가 많은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온 풍성한 식사보다 오히려 신장에는 더 가볍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더 좋아합니다. 음식의 조합을 조금 조정한 것만으로도 과한 제한 없이 한 끼에서 몇 가지만 분리했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아주 미세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길게 외워야 할 금기 조합 목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당신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입니다. 한 끼에 단백질이 많다면 나머지는 최대한 가볍게, 그 끼니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많다면 더 천천히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다른 것들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기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고받고 준비하고 조금씩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천천히 먹고 구성 요소를 줄이고 그 방식을 매일 반복하면 신장은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먹어왔는데 지금 바꿔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 대답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신장이 다시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덜 피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덜 피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조정하면 신장이 확실히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령이나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어르신들께서 몇 달 동안 차분히 실천하셨을 때 실제로 변화를 가져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는 당신께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학도 아니고 막연한 원칙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신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어르신들에게서 제가 반복해서 보아온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너무도 일상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울까봐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시거나 반대로 신장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물이 고르게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몰아서 들어오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은 여과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물을 참으면 신장은 농축된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둘 다 부담입니다. 신장이 원하는 것은 하루 동안 조금씩 고르게 들어오는 물입니다. 특히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를 시작할 때 적당한 양의 물을 권합니다.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두 시간마다 몇 모금씩 드십시오. 밀리리터를 하나하나 셀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하루의 배경 리듬처럼 항상 곁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점차 줄이십시오.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몸이 깨어 있고 순환이 더 좋은 낮 동안에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신장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아주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싱겁게 드시고 입맛을 잃고 식사량이 줄고 기운이 빠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신장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금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금의 정점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짠 식사와 너무 싱거운 식사가 번갈아 오면 몸의 균형이 크게 흔들립니다. 신장은 계속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당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합니다. 식품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소금, 입맛에 맞는 약간의 간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면 대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공식품,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짠 음식들입니다. 이것들은 짧은 시간에 신장이 처리해야 할 염분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신장의 휴식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잠잘 때 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은 밤에도 계속 일합니다. 다만 낮 동안에 무리하지 않았다면 밤에는 훨씬 가볍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아주 흔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비교적 무겁게 드시고 잠자기 직전에 물이나 국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몸이 쉬어야 할 밤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잠이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저녁을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가볍게 드시고 저녁 식사와 잠자기 사이에 분명한 간격을 두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잘 믿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머리가 가볍다고 말입니다. 신장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쉬어야 할 시간에 무리하게 일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지속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완벽하게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신장은 단기간의 노력에는 보답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인내에 반응합니다. 저는 큰 변화를 하지 않은 분들을 지켜본 적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끊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의 리듬을 조금 조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것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장을 돌보는 일을 마음의 짐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 걱정, 두려움은 몸속 염증을 더 키웁니다. 신장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신장은 당신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고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나이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화를 거슬러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노화와 협력하는 자세에 대해서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일상의 많은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탱고, 역사와 리듬,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다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작은 신호들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겁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조용히 말할 때는 선택지가 아직 많습니다. 몸이 크게 외쳐야 할 때는 선택지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아주 단순한 말을 합니다. 몸이 억지로 바꾸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변화는 강요된 변화보다 항상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당신이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 기회를 아주 이른 시점에 알려주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혹시 이 안에 당신 자신과 닮은 부분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판단이 아니라 알림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부터 큰 결심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 더 단순한 식사, 조금 더 제때 마시는 물 한 잔, 걱정이 조금 덜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요란하지 않아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노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여기에서 저와 함께 머물러도 좋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쫓지 않고 겁을 주지도 않으며 값싼 희망을 팔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직접 보고 확인해온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짧은 한 줄의 생각을 남겨도 좋습니다. 제가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몸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그대로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바로 지금까지 당신의 몸이 늘 당신에게 말해오던 그 방식으로 말입니다.